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오르라고 하니 오로라, 또 사주는 자사주의 셀트리온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94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에서 12% 사이로 조금 낮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021년 95억을 찍고 4년 동안 하락 중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은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2024년 2분기와 4분기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5년 모두 10% 이하였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부채 비율 100% 이하 주식을 좋아합니다. 이 주식은 2025년 1분기 부채 비율이 265%입니다. 그래도 유보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재무 안정성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주가가 오르라고 하니까 오로라일까요? 52주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레저 장비 업종에 속해 있는데 완구 관련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총액 1000억대의 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오로라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재무 안정성에 아쉬운 ROE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2024년 2월에 약 1년 반 전에 오로라 주식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분석을 했는데요. 처음 분석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 아니었고 2024년 2월에는 저평가 구간이라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로라는 사양산업인 완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수출도 잘하는 회사였으니까 무엇보다 좋게 본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7,000원부터 13,000원 사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저평가 구간인 7,000원 초반으로 내려와서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황금거북이는 오로라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했었습니다. 7,000원부터는 소액 매수하고 9,000원부터 12,000원 사이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요. 2024년 2월 주가는 7,100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5,000원 초반까지 내려가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생각하는 매도 부분까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13,000원 위로 올라가도 제 수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완구 관련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지 않아서 결국 주가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니까요. 저출산으로 아이도 많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소액 매수해놨던 오로라를 12,000원대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오로라의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은 6,000원부터 7,000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9,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매물대를 갑자기 뚫고 올라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지만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저는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2025년 6월 26일에 자사주 1,000억 추가 매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립니다. 2025년 들어와서 더 자주 분석하는 셀트리온입니다. 자사주를 한두 번도 아니고 올해만 7번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사주를 또 사주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조금 그렇습니다. 분명 금액은 큰 숫자입니다. 약 6,500억대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그동안 있었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요?
셀트리온은 자사주뿐만 아니라 무상증자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주당 0.04주 배정합니다. 단기적으로 신주 상장 시점에 유통 주식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공급 과다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상증자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주가 상장될 예정인데요. 실적이 긍정적이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상쇄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규 상장 이후 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가 안정화 시점은 신규 상장 이후 1, 2주 정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매출 확대와 미국 시장 성과를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와 외국인 매수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코스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하락한 코스피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무상증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2016년 3월에 한 주당 0.2주를 무상증자합니다. 0.04주보다 5배 높은 20% 수준의 무상증자였습니다. 이후 한미약품은 권리락 발생 후 5%에서 10% 정도 하락은 했었죠. 신약 개발 기대감에 2개월 후에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주가는 15% 상승했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약품의 특징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중입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한다면 단기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사례입니다. 2019년 3월 한 주당 0.1주 무상증자를 합니다. 유한양행은 권리락 및 신주 상장 이후 주가가 7%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항암제 개발 소식으로 10% 반등을 했지요. 무상증자 후 6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유한양행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신약 개발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후 주가 회복도 빠릅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2025년 7월 25일 무상증자 이후 어떻게 될까요? 신주 상장 이후 유통 주식의 증가로 5%에서 10% 정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신규 상장 이후 주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무상증자 이후 단기 하락할 때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올린 것처럼 셀트리온은 최근에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 중입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에도 52주 최저가인 15만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아도 여전히 주가 부양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긍정적이죠.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와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하락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은 더 하락하지 말고 상승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조금 더 셀트리온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토끼와 거북이처럼 달리기 경주에서 결국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어차피 셀트리온은 수익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